Henry, I want you to kneel in front of James. 웬 할머니 메리아스를 입은 한 남자가 무릎을 꿇더니 I want you to lick the bottom of James's shoe. 명령을 받자 앞에 있던 남자의 신발을 핥아버리는데요. 주인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이 남자는 자신이 모시는 두 부부 주인을 위해 충성을 다합니다. 아내분에게도 남편분에게도 말이죠. 과연 그들에게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띵잘. 때는 3개월 전으로 돌아가 이사를 준비하던 두 신혼부부 제임스와 소피. 비록 조금은 낡은 공용 아파트이긴 했지만 둘만의 아늑한 공간을 갖게 되었다는 것에 그들은 기쁨을 만끽하는데요. 그러던 중 갑자기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죠. 사실 제임스는 나름 탄탄한 기업의 CEO였던 아버지에게서 용돈을 받으며 살아가는 한량이었는데요. 급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고 평생 관여해본 적도 없는 회사의 운영까지 맡게 된 것입니다. 대표로서 첫 출근을 하는 날, 꽤나 자유로운 삶을 살던 제임스는 하루아침에 큰 책임감을 떠안게 되죠. 호화로운 대저택, 그리고 소피를 살갑게 맞이하는 가정부와 비서들. 하지만 소피 또한 하루아침 사이 바뀌어버린 호화로운 삶에 적응하긴 마찬가지로 어려웠는데요. 가정부 로사의 극진한 대접과 사모님 대우는 오히려 그녀를 부담스럽게 만들었습니다. You don't have to fight this. This is my job and I'm very thankful for it. But are you? When you were a little girl, what did you want to be? I'm pretty sure it wasn't someone's housekeeper. 밥도 자신이 알아서 차려 먹고 청소도 알아서 하고 싶었건만 I am very thankful for my job. 계속되는 로사의 간섭에 소피는 결국 Where's everyone? I fired them. You what? 그들을 모두 해고시켜버리고 말죠. I sent them off to find their dreams. 2년치 급여까지 챙겨줬다고 하는데요. You what? We have more money than God now. 지돈도 아니면서 부자 됐다고 돈은 막 쓰지만 사람을 하인다루듯 다루는 건 불편한 마음여린 그녀. We're gonna be rich people. This is the version of them we're gonna be. 제임스는 이렇게 큰 집을 혼자 관리하긴 힘들 거라며 설득해보지만 Believe it. 끝내 소피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Now we have this big mansion. 신나는 축제 한바탕을 벌입니다. 하지만 다음날 회사 임원들과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소피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아니 잔디 하나 못 깎을 거면서 관리인들은 왜 해고를 이렇게 돼? 결국 제임스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밤늦게 집에 와서는 잔디를 깎아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죠. I can't have servants. It's not how you treat people. 다음날 모든 상황이 낯설기만 한 소피는 평범하게 살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합니다. 사람을 하인 다루듯 대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혼자 이 큰 대저택을 관리할 수조차 없었던 그녀. 부부관계에 슬슬 금이 생기는 것을 느낀 제임스는 자신의 고민을 회사 부하에게 털어놓는데 그에게서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되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관심을 갖고 있던 아주 흥미로운 연구, 바로 극비리에 진행되고 있는 인공지능 로봇 연구였죠. Jessica, why don't you say hi? Hello. If my keepers are pleased, I would be fulfilled. 아무리 로봇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거의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기에 소피는 이마저도 부담스러웠습니다. I don't know. It makes me feel really.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임스의 설득 끝에 예쁜 여자 로봇 대신 남자 로봇을 선택하는 조건으로 로봇을 구매하기로 하는데요. Henry, I want you to kneel in front of James. Henry, I want you to lick the bottom of James's shoe. It's unbelievable. 그의 이름 헨리. AI 로봇은 이 도킹 스테이션이라는 충전소에서 충전 후 사용을 할 수가 있었고 혹여 오류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도킹 스테이션으로 돌아와 스스로 초기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The important thing to keep in mind with AI is you have to let it adapt and grow at its own pace. 헨리와 함께한 첫날 아침. Good morning, Sophie. 계란 후라이를 하고 있는 헨리를 보고 있자니 마음이 너무나 이상했는지 I'm making James some eggs. Would you care for some? No. 소피는 역시나 그에게 아무것도 시키질 못했는데요. He's not gonna get going without you telling him what to do, so think of him as a washing machine. You don't feel weird telling your washing machine to clean your clothes, do you? I look at him and just see a person. 잔디를 깎기 시작하는 헨리.
그는 해야 할 일들을 우선순위대로 착착 해나갈 뿐만 아니라 The banana was not made, it was delivered as is. 주인의 기분까지 살폈습니다. 옷을 홀딱 벗고 돌아다니다가 헨리와 마주쳐버린 소피. Henry, get out. He may have been looking at you, but I'm sure he wasn't staring at your butt. Can you please just come home? I can't just leave. 또 일하고 있는 제임스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와달라며 징징거렸는데요. 2 more months hemorrhaging money. We need to start pulling triggers here. 제임스는 가뜩이나 회사를 물려받은 이후 운영에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해 골치가 아픈 찰나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I need to blow off a little steam. 그는 스트레스를 풀 겸 헨리와 함께 라켓볼을 치러 가기로 합니다. Unless you want to play. 같이 쳐줄 것도 아니면서 또 헨리와 라켓볼 치러 간다며 불만을 가는 소피. 라켓볼을 치러 가서는 스트레스도 풀고. What do you mean when you shout God? You know what God means, Henry? My maker is my God.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제임스는 헨리와 조금 더 가까워지게 되는데요. I like you, Henry. The feeling is very mutual. 소피 또한 헨리에게 일을 시켜가며 조금씩 그에게 익숙해져 가기 시작했죠. Do robots have dreams, Henry? No, it's not in our programming. I want you to read this. 그리고서는 헨리에게 책을 한번 읽어보라며 시키는 소피. 이후 헨리는 제임스 그리고 소피와 함께하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보되어 갔습니다. Okay. I love you too. Do you feel like your love for Sophie grows with time or fades? 인간의 사랑에 대한 철학적 추론을 하기도 하고 I believe Dickens is suggesting that lust is a more powerful emotion than friendship. 책을 통한 엄청난 분석력을 자랑하기도 했는데요. Love is unconditional, and lust is conditional. 하루가 다르게 달라져가는 헨리의 모습은 마치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인간 아이의 모습처럼 보였고 Henry, can you feel lust? I can emulate lust if you'd like me to. No. No, that won't be necessary, Henry. 무언가 미묘한 감정을 느끼게 했죠. 그날 밤 갑자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보니 도킹 스테이션에 들어가 있어야 할 헨리가 사라져 있었고 현관문이 열려져 있는 상태. 밖을 나가보니 헨리가 알몸을 한 채 자고 있었는데요. 그를 잠에서 깨우는 소피. How did I get here? 그리고 그는 Henry, were you dreaming? Yes. 꿈을 꾸었다고 했죠. Do you remember what you were dreaming? Dreamt I was human. 자신이 인간이 되는 꿈. 제임스는 관리자인 줄리안에게 연락해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Everything seems normal. But what about him saying he dreamt? They're programmed to please. 만족시키기 위해 그런 척 했을 것이라는 것. You should be erring on the side of caution. 그러니까 헨리의 프로그래밍은 주인이 무언가를 원하는 걸 암시했을 때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에 부합하는 말과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If you treat him like a person, he may behave like one. He's a machine! 제임스는 소피가 헨리를 기계가 아닌 인간처럼 대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며 그녀를 탓했습니다. You need to stop what you're doing before he goes completely fucking haywire. You should think about doing the same. I understand completely that he's not fucking real! 그날 밤 샤워를 마친 제임스 앞에 헨리가 나타났는데요. Jesus, Henry. Would you like me to leave? You're fine. Are you uncomfortable? Should I be uncomfortable? Only if you're a human. 이내 헨리는 기계일 뿐이라는 것을 상기했죠. I want you to shave me. 그리고서는 그에게 면도를 시키는 제임스. You see, Henry, you're no different than my electric razor. And I undress in front of that razor every day with a difference. That machine is far inferior to me. 그런데 이후에도 제임스의 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Nobody cares that you're sorry. 회사에서 중요한 거래가 불발됨에 따라 부하들 또한 그의 자격을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그러던 중 소피는 아주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죠. 마사지를 받던 중 그녀에게 키스를 하기 시작하는 헨리. 기계 주제에 똥오줌 못 가리고 선을 넘어버리는가 싶더니 Soph? 아, 이런 꿈이었군요. Were you dreaming? I think so. About what? Can't remember. 소피는 꿈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면서 구라를 치는데 I dreamt we'd never left the loft in the city. 제임스의 마음이 변한 것 같았습니다. Sometimes I really miss the idea of it. I mean, we were fine. We were good. 그런데 소피 또한 마음이 변한 건 마찬가지였는데요. I'm starting to feel different about being here. 헨리와 함께하면서 이러한 삶에 점점 적응해 나간 그녀는 현실을 직시하고 현재의 삶을 받아들이기로 했죠. 두 사람의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잠시 후 소피가 방에 들어와서는 무언가 눈치를 슥 살피더니 갑자기 끙끙 앓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Henry, 문 밖에 나가 헨리에게 자신을 보고 있었냐고 묻죠. were you watching me? Would it please you if I said I was?
끙끙 앓는 소리에 아픈 건 아닐까 걱정돼서 그랬을까요? 계속되는 소피와 헨리의 묘한 관계가 신경 쓰이기 시작한 제임스는 I think he's falling for my wife. 줄리안을 찾아가 헨리가 소피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He is incapable of love as we know it. 헨리에게 질투를 느끼기 시작한 제임스. Henry's perfection is only a mirror that reflects the desires of his keepers. Is it possible she's wanting his affection? 하지만 줄리안은 헨리가 사랑을 느낄 순 없다면서 소피와 직접 얘기를 나누어 보라고 권유하는데요. Henry, do you have a thing for Sophie? I don't understand. 결국 제임스는 그저 기계일 뿐이라던 헨리에게 화를 내게 If 되고 you wish to please me, then stop flirting with my wife. 그녀에게 추근덕대지 말라며 경고하죠. I don't want you reading with Sophie anymore. Or discussing books. It's not part of your job. Yes, James. 두 주인의 명령을 모두 들어야 했던 헨리는 상반된 두 사람의 명령을 통일해달라며 소피에게 부탁하는데 What? 그 얘기를 들은 소피는 결국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You bought him to make life easier.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며 구매해놓고 이제 와선 이것저것 하지 말라니. Want me to give this all up? Is that it? 하지만 제임스도 전혀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였는데요. What are you doing? I'm going to the city for a couple days. Jesus. 결국 화가 나 당분간 집을 떠나 도시에서 머물고 오겠다고 하는 소피. 그들의 관계는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는 것만 같았죠. 그로부터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어둑한 밤, Henry, I need my shaver. 제임스가 면도를 한다며 헨리를 부르는데 헨리가 뜬금없이 알몸으로 나타났습니다. What are you doing? I am what you designed me to be. 그러더니 이상한 소리를 씹으려기 시작했는데요. You say you want revenge. I am your mother. Love is a curse. I will never love. Are you uncomfortable? Should I be? Only if you were a robot. 적막한 공기 속 묘한 분위기가 그들을 감싸며 면도를 시작하려는데 야 뜨거운 키스를 나누기 시작하는 그들. 급기야 아래로 사라져버리는 마법까지 선보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Yes, that's your breakfast to go. What's all that? Sophie's brunch. 오늘은 소피가 돌아오는 날이었죠. Henry. Yes, James? Never mind. 지난밤 화끈했던 마법 때문에 부끄러웠는지 매다닥 출근을 해버리는데요. 잠시 후 집에 도착한 소피는 피곤했는지 마사지를 받는데 갑자기 헨리가 그녀에게 키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선 제임스가 평소 소피에게 하던 제스처까지 취하죠. Why did you do that? I wish to please you. 이 충격적인 상황에 소피는 제임스에게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는데요. He kissed me? 그런데 제임스는 소피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I wish that game was a fucking shock. What? 그를 인간처럼 대했기 때문에 그가 인간처럼 행동한 것이라고 말이죠. This is your fault. James, he mouthed I love you just like you do. I can put an end to this right now. 화가 난 제임스는 헨리의 도킹 스테이션 전원을 차단해버리는데요. Julian will be here in 30 minutes. 그리고선 줄리안을 부르고 출근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잠시 후 Have you deemed me obsolete? No, we just need to have you checked out again. 오류를 점검하기 위해 전원을 차단했다는 말에 매우 슬퍼하는 헨리. As my programming veers from its intended path, I begin to emulate feeling. 그는 끝내 인간의 감정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If James is upset with you, then by definition he is a hypocrite. Henry, what are you saying? But he let his lust happen with me in a way that you rejected. 지는 좋은 짓까지 해놓고 고작 키스한 걸로 하는 제임스의 내로남불에 Is everything all right? I need you to power Henry down. 잠시 후 Ah, there you are, Henry. I need you to return to your docking station.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진실이 That's not gonna happen. 그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I am instructing you to return to your docking station, Henry. 과연 그들의 운명은 I know of your lies, Julian. 어떻게 될까요? James, I'm sorry to interrupt, but I have several urgent calls from a Henry. 영화 라이프 라이크는 2019년 개봉한 SF 스릴러 영화인데요. 이제는 자칫 조금은 진부할 수도 있는 인공지능 로봇이라는 소재를 색다른 방향으로 그려내며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두 부부주의를 섬기면서 로봇이 그들에게 배우고 느끼는 무언가, 반대로 그러한 로봇을 통해 똑같이 뜻밖의 무언가를 느껴가는 두 부부의 모습이 꽤나 흥미진진한 영화였죠. 영화는 그들이 함께 생활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이라는 생명체의 존재 이유와 사랑에 관한 무게 깊은 철학적 질문을 내던지는데요.
짧은 소개 영상이라 전부 담아낼 수는 없었지만 영화 속 헨리가 읽어나가는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의 내용을 토대로 그들에게 던져지는 무게 깊은 질문들은 로봇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간의 삶과 사랑에 관한 깊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랑과 욕망의 차이. 욕망은 무언가를 바라면서 갈구하는 것이지만 사랑은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희생을 한다는 것.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주인에게 충성했던 헨리의 마음은 그들을 향한 사랑이었을까요? 혹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며 버려지지 않길 바랐던 헨리의 마음은 그들을 향한 욕망이었을까요? 마지막엔 정말 생각도 못했던 충격적인 반전이 숨어있는 만큼 영화를 아직 관람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한번 관람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영화입니다. 띵잘의 추천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 띵잘은 다음에 더 좋은 영화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띵자르. He's a fraud. For making a con like this work, it's pretty small. Jessica, you're not what you think you are. You're Human. He's a person. He's a fucking person.